안녕하십니까.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사입니다. 오늘의 제목은 국민 절반이 경제 나빠졌다. 이유는 정책 부재 77%의 리더십 부족 탓. 이렇게 잡혀졌습니다. 부동산 TV인데 여기 지금 그 경제 정책적인 면을 지금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안에 부동산도 좀 들어가져 있어서 그래서 한번 봐보겠습니다. 10명 중 14명은 형편이 나아졌다 이렇게 답변했네요.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중심은 남북관계 43.2%, 적폐청산 19%, 복지분야 16%, 외교분야 9.3%, 경제분야 6.9%. 그래서 경제분야가 홀대를 받고 있네요.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제상황은 좋아졌다 14.4% 이렇게 생각하고요. 변화가 없다 32.5%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나빠졌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52.1% 이렇게 됐네요. 생각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지 않네요.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, 나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했더니 44.9%가 정부 정책 부재이다. 32.1%가 대통령 리더십이 부족하다. 12.6%가 대외 환경이 악화되었다. 비협조적인 야당 때문이다. 8.4% 되어졌네요. 소득주도 성장평가는 어떠는지 한번 평가를 봐보겠습니다. 매우 잘함 10.5%고요. 다소 잘함 27.7%고요. 다소 잘못 30.1%고요. 매우 잘못 29.5%네요.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60% 정도 되네요. 그러면 그 다음에 혁신성장 정책평가 했더니 아주 잘함 8.9%, 다소 잘함 35.3%, 그 다음에 다소 못함 27.3%, 매우 잘못함 23.5%, 모름 무응답 5.3%. 여기도 50%좀 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네요. 공정정책, 공정경제정책평가 봤더니 잘했다가 아주 잘했다가 12.5%, 다소 잘했다가 31.8%, 다소 못했다가 30%, 매우 못했다가 21.3% 이렇게 생각하네요. 여기도 50% 이상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여기 부동산 큰 제목을 봐보면 타다 등 혁신성장이 있단 표리에 제이노믹스 3대축 부정평가 더 많아. 소득주도 성장 잘못된 정책 60%, 경제는 뒷전, 남북관계에 치우쳐, 문 지지율 높았던 광주 전남, 경제 좋았다, 응답 17.7%. 자,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? 양극화 심화 23.4%, 청년 실업 일자리 등 부족 22.7%, 주택가격 전월세 등 상승 등 주거부담 18.6%,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14.8%, 무역 및 통상 갈등 11.4%, 국가채무 등 5.4%, 기타 1.6%, 모름 무응답. 양극화가 한국 경제의 빅 이슈. 서울은 30대는 부동산을 꼽았다고 그러네요. 30대 분들이.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정책이 효과가 없을 것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양극화가 심화로 꼽았지만 서울의 거주자와 30대는 부동산이 더 큰 문제라고 응답했습니다.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및 세금 강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생각하는 질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답은 36.4%에 그쳤고요. 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거의 61%가 다 됩니다. 지역별로는 수도권 인근의 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이 3명 중 2명꼴로 67.5% 두드러졌고요.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많았습니다. 서울에서 응답자의 63%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고요. 인천, 경기 지역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, 세금 정책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60%가 넘습니다.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광주, 전남, 전북이 54.3%로 가장 높았습니다. 이게 좀 호남권 빼놓고는 좀 전국적인 응답이 속된 말로 개판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단 한국 경제 정책 현황 이거 같이 봤고요.
정부는 투기라는데 수원, 안양 거리가 80%가 실수요자. 수원, 의왕, 안양 신규 조정지역 경기도 거주민 거리가 80%가 넘어 전문가들 정부 투기 잡는다지만 결국 실수요자가 피해 돌아갔다. 경기도가 수원시 장안구에서 지난달 798건의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졌다. 이 중 수원 거주민 산게 33.6건, 수원 시민을 포함한 경기도민이 매수한 거래는 657건으로 전체 거래의 82.3%가 해당 시도 주민에게 발생한 셈이다. 수원, 장안을 포함한 지난 20일 정부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의왕, 안양 5곳 아파트 매매 지역을 본지가 분석한 결과 경기도 주민이 이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한 비중이 모두 80%를 넘었습니다. 이는 경기도의 평균 거주민에 비해 비중이 76.1%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제 그 지역의 부동산은 그 지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요. 물론 이제 외지인들이 사는 경우도 있고, 외지인이 사면 물론 투자인 경우가 많겠죠. 근데 그 지역에 산 사람들도 대부분 그 투자와 실거주가 이렇게 동시에 병행됩니다. 이걸 어떻게 딱 실거주, 그 지역 사람이 샀다고 해서 무조건 실거주고 그 지역 사람이 사는 것은 투자가 아니다,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해요.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중개사인 저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물어보잖아요. 그럼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해요. 저 실수요로 사겠다, 아니면 실수요 플러스 투자 목적이 있다. 그리고 저는 완전히 투자 목적이 있다,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. 왜냐하면은 대부분 그 아파트를 사려고 한 사람이 샀다가 안 되면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렇게 검토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수원 사람이 수원 아파트 사면 무조건 다 실수요자다, 이런 식의 보고서도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허무맹랑한 것 같아요. 강주 사람이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에서 어떤 서구에서 무슨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나왔다,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나왔다, 그러면 강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지. 누가 삽니까? 그럼 강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면 그게 다 실수요자인가요?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 실수요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가 50% 이상 저는 넘어간다고 보거든요. 50%, 60, 70%. 왜냐하면 실거주자들은 항상 집이 지어지면 그때 와서 보려고 하고, 또 이제 투자자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. 투자성도 있는데 안 되면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라는 것도 있고, 마음속이 이렇게 반반인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이건 투기고 이거는 투자고 이것은 실거주고 딱딱 구별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 수용성 폭등도 공급 탓, 풍선효과 남하 경보, 내년 경기 아파트 입주 30%, 지난 3년간 경기도 입주 물량 12만에서 17만 가구로 꾸준했는데 내년 8만 8천 가구로 대폭 감소한다. 시아파트 선호, 교통호재 등의 영향이 있다. 이렇게 잡혀졌습니다. 그리고 수원, 안양 입주 때 15억 원 넘어도 잔금 대출 가능하다고 그러네요. 2월 20일 규제 조정 대상 지역은 3월 2일부터 LTV 50%, 30%를 전일까지 분양모집 공고는 예외 이렇게 시켜줘서 전일까지 분양모집 공고 예외된 지역은 잔금 대출이 15억까지도 되는 것 같네요. 분양가에 9억 초과 대출 정도금 대출 금지하고요. 분양가에 9억 이하 주택은 LTV 50% 적용해야 하고요. 입주 시점 15억 초과. 분양주택은 잔금대출이 가능하다. 3월 1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이전대로 한다.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코로나 불구하고 전국에 4,253가구가 청약에 들어갑니다. 24일에 이편한 금산 센터 하이미알 하고요. 25일에 부산 서면 스위트 M 골드 에비뉴를 하고요. 225세대밖에 안 되네요. 26일은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 569세대 하고요. 27일은 대연 삼정 그린코이 337세대. 28일에는 유래신도시 중흥 S클래스 475세대.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.
그 다음에 대기업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살아볼까 뭐 이렇게 제목이 잡혀졌네요. SK D&T 1만시 부지 효과 중 자이 SK 주유소 부지 5급 매입에서 리베토는 공유주택 활발히 공급하고 부동산 운영하며 수익 내자 리치에 담아 성장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.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봤더니 DK D&D는 용산구 한강로에 오피스텔 334가구, 강남구 역삼동에 오피스텔 182가구, 마포군 노고 3동에 352가구, 서초구 서초동 도시생활주택이네요. 171세대, 오피스텔 76세대, 총 247세대, 서초동에 오피스텔 394세대, 강북구 수유동에 아파트 258세대, 오피스텔 262, 도시 생활주택 293세대, 총 813세대 이렇게 공급되네요. 그리고 뭐 GS 스탠드에서도 이제 부지 매입, 중량역, 거여역, 양평동, SK 주유소 부지 5곳, 안양 박달동, 서초구 반포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고요. 롯데 자산개발에서 어바니엘 천호 오피스텔 208세대, 그 다음에 신영에서 성동구 행당동 오피스텔 299세대, 코오롱 글로벌에서 서울 지역 빌딩 3곳에 약 80에서 100개 정도 이렇게 주로 뭐 오피스텔 잔뜩 공급해 주네요. 오피스텔. 이상 전국 관련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